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라인플러스 UIT 웹 서비스 데브 4팀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작년 8월에 라인플러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GitHub 아이디는 일상입니다. 프론트엔드 오픈소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세션을 진행하기 전에 이 세션의 내용을 관통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개발자 친화적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발자의 경험 향상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UI, UX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유저가 서비스를 쉽게 사용하면서 좋은 경험을 얻어가는 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발자를 위한 라이브러리 개발자는 사용하는 서비스 개발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션에서는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메인테이너를 대상으로 DX와 문서화를 엮어 라이브러리의 친절함을 향상시키고 문서화라는 귀찮은 작업을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션의 내용에 필요한 백그라운드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UI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들을 타입스크립트와 스토리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는 이름 그대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묶어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러한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는 주로 npm 혹은 yarn 등의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다운받아 서비스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npm 패키지를 분석해 보자면 약 100,750개의 패키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매주 300억 번 이상의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수많은 라이브러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는 앞서 언급드린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또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많은 라이브러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 그만큼 많은 수의 문서를 찾아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문서화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개발자에겐 무척이나 피곤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직관적이고 친절한 UI 라이브러리를 원할 것입니다. 물론 각 라이브러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문서화를 진행하고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개발 인력의 부족 혹은 일정의 타이트함 등으로 샘플 페이지 혹은 문서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서화는 재밌지 않습니다. 코드가 변경되면 문서도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작업을 2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메인테이너에겐 참을 수 없을 만큼 따분함을 선사하게 되고 작업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세션에서는 라인의 동영상 플레이어인 UVP를 개편하며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위의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UVP는 유니버셜 비디오 플레이어의 줄임말로 라인의 다양한 서비스, 라인 뉴스, 라인 라이브, 라인 공식 계정 등에서 사용되는 동영상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위의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UVP에서 겪었던 문제점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개편 전 초기의 UVP는 문서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를 레파지토리의 리드미로 관리했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UVP를 적용한 예시 코드를 샘플 프로젝트로 별도로 제공해야 했고 시작 방법과 간단한 예제 코드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UVP에서 사용될 API 및 옵션들에 대한 문서와 자주 들어오는 질문은 또 다른 별도의 리드미 페이지로
링크를 통해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UVP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었고 JS 독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API 리드미 문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UVP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의 기여 또한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고 문서와 코드의 동기화 및 지속적인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코드로 해당 문제를 설명하자면 UVP와 같은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선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 혹은 메서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개발자는 필연적으로 공식 문서를 다시 읽게 됩니다. 문서를 읽으면서 컴포넌트 빌드를 위한 다양한 옵션과 메서드의 조합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시 코드에서는 UVP를 사용할 때 어떠한 옵션이 있었고 그 옵션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setResolution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인자로 어떠한 객체 배열을 줘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하고 난 다음 그들의 프로젝트에 UVP를 적용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한 UI 컴포넌트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개발자는 레파지토리의 리드미와 코드 워크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오가며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 결과물이 스크린샷으로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서와 이미지가 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는 풍부한 예제를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옵션을 적용하면 어떤 컴포넌트로 그려지는지 모두 스크린샷으로 제공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메인테이너에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UVP를 처음 사용하는 모든 개발자는 UVP를 화면에 그리기 위해 위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리드미 페이지와 코드 워크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오가게 된다는 뜻이지요. 단순한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사전 작업을 거쳐야 할까요? 저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우리의 프로젝트에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리액트 혹은 뷰 등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UI 컴포넌트가 제시하는 Getting Started를 확인하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주고 웹팩 혹은 파셜 등의 빌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개발자들이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을 거치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세션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개발자 친화적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앞서 이야기한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적용할 때 있었던 불편함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 친화적인 3요소는 쉬운 사용과 친절함, 그리고 유용성이라 생각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쉬워야 합니다. 사용하는 개발자가 라이브러리를 쉽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는 친절해야 합니다. 좋은 예시와 문서들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해 주어 다른 개발자들의 시간을 아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유용성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VP는 그중 앞의 두 가지, 쉬운 사용과 친절함이 부족했습니다. 코드 단계에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과정이 어려웠고 제공되는 문서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개발자 친화적인 DX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중심으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개발자와 메인테이너 두 측면 모두 핵심 가치를 세웠습니다. 먼저 사용하는 개발자를 위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쉽고 친절하며 범용성 높은 라이브러리가 되기 위해 워크스페이스 코드 단계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예시 및 옵션을 제공하여 라이브러리가 친절하다고 느끼게 하며 이를 통해 DX 향상을 노렸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과도한 문서화로 인한 메인테이너의 의욕이 경감되지 않도록 그 과정이 유의미하고 작업 방식이 편리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지속적인 문서화를 꾀하고 라이브러리의 안정성을 높이며 자동화를 통해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자 친화적인 좋은 경험과 친절한 문서화가 갖추어지게 된다면 사용하는 개발자의 기여 또한 한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UVP는 이러한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 타입스크립트와 스토리북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위의 코어 밸류를 기본으로 UVP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갔고 그 과정으로 어떠한 이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에 있어 타입스크립트와 스토리북은 서로 목표로 하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타입스크립트는 tsdoc.과 declare 파일을 활용해 코드와 문서와의 싱크를 맞추고 IDE의 인텔리센싱을 노릴 것입니다. 즉, IDE, 코드 워크스페이스의 최적화 및 타입스크립트의 장점을 통해 사용하는 개발자의 사용성의 향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스토리북은 IDE 코드 단계가 아닌 더 넓은 범위의 샘플 페이지로 제공될 것입니다. 스토리북의 다양한 애드온을 통해 개발자 친화적인 샘플 페이지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입스크립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VP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고 JS독이 부재했기 때문에 여러 마크다운 문서들이 산재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타입스크립트로 포팅하고 ts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마크다운 문서들을 코드 내부로 옮겨 유저가 레파지토리의 리드미가 아닌 코드 단계에서 UVP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declare 파일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타입의 분리와 주석의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자체를 이 세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타입스크립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변수 혹은 메서드의 타입을 추가하여 들어올 값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런타임 이전에 인텔리센싱을 통해 코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UVP의 경우 기존에는 메서드 사용에 어떠한 값이 있는지 어떤 타입으로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setAudience라는 메서드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 다시 문서를 찾아봐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을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면 IDE에서 타입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타입을 적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용하는 개발자는 인자를 코드 단계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는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tsdoc을 추가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tsdoc은 주석과 간단한 문법을 통해 별다른 작업 없이 IDE의 인텔리센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JSX 형태의 마크다운 태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되는 메서드 혹은 인터페이스 등의 tsdoc을 작성해 두면 사용하는 개발자는 그림과 같이 해당 예제를 실제 코드처럼 하이라이트가 추가되어 적용된 모습 혹은 추가 설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UVP는 이러한 tsdoc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사용하는 개발자의 DX를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tsdoc의 여러 키워드를 활용하여 더욱 다채롭게 개발자의 IDE 환경을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주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들어올 인자들에 대한 설명을 파람으로 정의하여 나눠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저가 작성하게 되는 옵션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가이드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C 키워드와 링크 키워드를 통해 비디오 클래스 내부의 컨트롤스 메서드에 대한 링크를 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UVP를 사용하는 개발자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인자의 위치가 변할 때마다 IDE의 설명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제 코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코드 작성의 가이드도 명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빌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부 메서드에 링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내부 동작 흐름을 더 이해하고 싶은 개발자에게 해당 코드가 있는 위치로 직접적인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공식 문서를 탐색하는 과정을 IDE 단에서 제공해 줌으로써 코드 워크스페이스를 벗어나는 빈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느낍니다. 사용하는 개발자는 워크스페이스를 벗어나지 않게 되므로 훨씬 몰입해 개발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TS독은 일체의 디펜던시 설치가 필요 없으며 웹스톤과 VS 코드와 같은 IDE에서 자동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 또한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링크 키워드를 잘 활용하면 가이드를 콕 집어서 해줄 수 있게 됩니다. UVP의 경우 비디오 클래스를 생성할 때 컨트롤스 메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메서드의 존재와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링크 키워드로 video.controls를 작성하게 되면 IDE에서 똑똑하게 해당 위치로 보내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는 호환성에 대해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큰 피처가 변경되면서 특정한 메서드 혹은 변수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되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발생할 경우 문서 혹은 예제 페이지에 잘 작성한다 하여도 사용하는 개발자가 모두 직접적인 노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UVP 또한 하위 호환성을 지켜주기 위해 다양한 문서 혹은 메일링을 통해 사전 공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메인테이너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은 작업이 됩니다. 이 경우 deprecated 키워드로 명시적인 브레이킹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링크를 포함한 여러 키워드들을 제공하여 마이그레이션 혹은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해당 변수 혹은 메서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또한 코드 단계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개발자는 코드를 작성하면서 알고 싶은 정보만 빠르게 접근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DX에 큰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TS독은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합니다. 각 키워드 혹은 기능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적용해보고 적용된 다양한 예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석과 코드가 섞이면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고, 두 번째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타입 혹은 메서드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경우 declare 파일을 통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declare 파일에 보여줄 타입 혹은 메서드만 작성하고 TS독을 추가하게 되면 보여줄 타입과 그에 대한 설명만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노출됩니다. 이는 비즈니스 로직과 TS독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관점의 분리라는 메리트 또한 공존하게 됩니다. 이는 메인테이너와 사용하는 개발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타입들을 declare 파일에 정의하고 package.json의 types 지점에 내보낼 타입들만 정의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선 불필요한 타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점이 있고, 메인테이너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되는 퍼블릭 타입과 TS독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타입스로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로써 단순히 메서드의 사용법을 문서로 다시 작성하는 게 아닌 타입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추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문서로 녹아들게 하여 두 번의 문서 작업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스토리북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타입스크립트는 개발자의 코드 작성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경험 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개발자의 경험 향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워크스페이스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옵션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제를 가이드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라면 옵션이 적용된 다양한 예제 컴포넌트들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 예제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제 페이지를 직접 만들게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공수와 유지 보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스토리북으로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토리북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스토리북은 특정 UI 컴포넌트를 잘라내어 웹페이지 상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프롭스, 즉 옵션별 컴포넌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테이너의 입장에서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개발할 때 스토리북을 활용해 해당 컴포넌트가 그려지기까지의 전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만약 팝업 이후 UI 형태가 변경되는 컴포넌트가 있다면 해당 컴포넌트를 테스트하기 위해선 팝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스토리북을 활용한다면 팝업하는 중간의 프로세스를 건너뛰고 해당 컴포넌트 UI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북의 매력적인 요소로는 큰 오픈소스 생태계와 다양한 애드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애드온과 스토리북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활용해 샘플 페이지를 더욱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UVP는 스토리북을 채용해 메인테이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예제 페이지로서의 기능도 동시에 하도록 작업하였습니다. 먼저 앞에서 언급드렸던 UVP 문서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VP에 어떠한 메서드 혹은 옵션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를 찾아보아야 하고 해당 기능들이 변경된다면 문서도 수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들이 사용되었을 때의 결과물을 스크린샷으로 일일이 갱신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문서에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에 어떤 API가 존재하고 그 사용법과 옵션이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 결과가 어떻게 그려지는지까지 총 3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스토리북을 통해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적용된 페이지의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컴포넌트가 적용된 최종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드 샌드박스를 사용하여 코드 수정에 따른 컴포넌트의 변화를 보시는 것과 같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드를 수정하면 즉시 컴포넌트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옵션, 메서드가 있는지 프리뷰를 제공하여 해당 옵션에 따른 UI 컴포넌트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문서와 해당 예제를 1대1로 묶어주었습니다. 마크다운 문서에서 각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고 그 컴포넌트만 잘라내어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문서화와 예제 페이지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메인테이너의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스토리북이 그대로 사용하는 개발자의 문서가 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VP의 메인테이너들은 별도의 샘플 페이지를 만드는 공수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개발 과정이 자연스럽게 샘플 페이지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꾀했었고 그 결과 스토리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북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에센셜 기능을 활용하면 예제 페이지를 아주 쉽게 구축할 수 있으며 컴포넌트 개발 또한 스토리북 내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스토리스 디렉토리를 만들고 스토리스가 포함된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 후 보여줄 컴포넌트를 리턴하는 템플릿을 바인드 해주면 오른쪽과 같은 문서가 생깁니다.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이 이게 전부입니다. 컨트롤스를 통해 해당 컴포넌트의 옵션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메인테이너의 개발에 있어서도 편리하고 사용하는 개발자 또한 옵션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빌드하는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스토리북의 MDX 파일을 활용하게 되면 문서화의 범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MDX는 기존의 마크다운 문법에 JXX 컴포넌트를 임베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JXX 문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코드에서 사용한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임포트와 익스포트 및 JXX 문법을 마크다운 파일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JS 파일의 컴포넌트에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과 같이 넘어온 데이터에 따라 동적으로 마크다운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MDX를 사용하면 여러 범용성 있는 npm의 라이브러리를 마크다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차트, SVG, 테이블 등의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문서화의 잠재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UVP에서는 UI 컴포넌트별로 스토리를 작성했으며 해당 스토리와 MDX를 1대1로 매칭하여 컴포넌트별 문서와 빌드 결과물이 MDX의 하나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UVP는 MDX의 유연함을 활용해 코드 샌드박스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UVP에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했고 옵션별 적용 방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개발자의 사전 테스트를 도와주기 위해 코드 샌드박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코드 샌드박스를 활용하면 다양한 예제와 그리고 그 예제에 따른 환경을 샌드박스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빌드된 결과물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리액트, 뷰, 바닐라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그 적용 방식을 샌드박스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혼란이나 사용법의 허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MDX 임베드 애드온을 활용하게 되면 스토리북의 MDX 파일에 코드 샌드박스 혹은 코드펜 등의 리얼 코드 환경을 쉽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코드 샌드박스 컴포넌트를 넣고 샌드박스 IO에서 만들어진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를 제공해주면 끝입니다. 이로써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개인의 워크스페이스에 인스톨과 빌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웹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원하는 기능을 확인 및 적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스토리북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애드온을 사용하게 되면 더욱 풍성한 예제와 개발 단계에서의 편리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뷰포트입니다.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한다면 스토리북을 통해 뷰포트의 예시를 쉽게 적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샷인데요. 이는 메인테이너에게 효과적인 애드온입니다. 스토리샷은 제스트의 스냅샷 기능을 스토리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메인테이너는 개발을 진행하면서 스토리북을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내부 로직의 변동이 있을 경우 UI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스토리북을 통해 확인하며 검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스토리샷을 통해 자동화 및 PR 단계에서의 검증을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완성된 스토리북을 배포해 보겠습니다. 스토리북은 스태틱 빌드를 통해 문서의 버저닝을 간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스토리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빌드 스크립트를 통해 정적 결과물을 추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물에 버전을 프리픽스로 붙여 배포하게 된다면 버전별 UI를 분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빌드된 결과물을 CDN에 올리면 바로 사이트가 동작하게 되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제 페이지에 대한 관리 이슈를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버저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버전별 UI 혹은 메서드가 추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화 또한 버저닝이 필요합니다. 스토리북의 스태틱 빌드를 통해 버저닝에 대한 해결과 예제 사이트에 대한 공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UVP는 메인테이너와 사용하는 개발자 모두를 위한 예제 페이지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메인테이너에겐 지속적인 문서화와 안정적인 라이브러리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었고 사용하는 개발자에겐 코드 단계에서의 쉬운 적용과 친절한 예제 페이지를 어려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작업 없이 개발 단계에서 사용하는 타입스크립트와 스토리북을 활용한다면 부가적인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